안녕하십니까, 박별대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청약 부적격자, 미분양 줍줍의 3개 세대죠. 서초동에 위치한 소형 아파트를 추출했습니다. 자, 3개 세대를 분양을 하는데 정말 많은 분께서 문의 전화를 주셨고 바로 2-3일 내에 분양 전환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부동산을 추천해드렸던 이유는 주택보증공사의 분양 승인을 받아서 분양을 한 아파트이기 때문에 인근에서 공급되는 그 어떠한 주택보다도 동일 면적 대비 분양가가 1억에서 2억 원 정도 저렴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문의를 주셨는데요. 자, 오늘도 소자본 1억에서 1억 중반 되는 자본 가지고서 개발 호재에 직격적으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알짜 부동산 구성 준비해봤습니다. 자, 지도를 통해서 보시면요, 바로 이 캠프킨 베이스입니다. 지금 현재 미군 베이스 PX 부지로 활용되고 있던 부지가 되겠는데요. 입지 규제에 최소 지구로 지정이 되어서 23년도에 매각을 통해 50층 높이 규모 8개 동 복합 업무타운이 조성이 될 예정 지역에서 72m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킨 부지 개발을 통해 발생된 기부 채납금을 가지고서 서울역에서부터 출발해서 노량진역까지 이 경부선이 지하화로 예정이 되어 있죠. 마찬가지로 지하화가 됐을 때 수위를 바로 30m 이내에서 볼 수 있는 입지 구성이 그 어떤 용산 투자보다도 훌륭한 입지 구성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서울특별시 부동산 가격이 상승되는 원인을 살펴보시게 되면요, 2030년까지 예정이 되어 있는 역세권 중심의 대형 개발 사업들이 많아서 상승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지금 사진을 보시면요, 청량리 역세권을 일단 제외를 시켰습니다. 자, 청량리 역세권은 집창촌과 청과시장, 수산시장을 다 철거를 해서 스카이라인이 이미 들어가고 있고, 광운대 역세권과 수색 차량기지, 용산역과 서울 역세권이 이제 남아있는 개발 진행 지역이 되겠습니다. 자, 각 구역의 개발안을 살펴보시게 되면요, 디지털 미디어시티 역세권을 중심으로 수색 증산 뉴타운과 남가자, 북가자, 가재울 뉴타운, 그리고 재건축이 예정되어 있는 성산 시형아파트, 상암 월드컵 단지, 나아가서는 고양시 향동지구나 덕은지구까지 이 수색 차량기지 개발 사업의 수혜를 직접적으로 볼 수 있죠. 자, 그러면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데, 수혜를 보고 있는 아파트 지역들의 반경을 살펴보시게 되면 1.8km 이내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색 차량기지 이전에 따른 개발에 따른 수혜를 보고 있는 서부권 일대의 부동산 가격 상승 메리트를 여기서 찾아볼 수가 있겠고요. 자, 청량리 역세권은 스카이라인이 들어가면서 제기 469역, 청량리 678구역과 이문 희경 뉴타운, 하단부의 전농 답심리 뉴타운이 이미 25평대가 9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자, 광운대 역세권 같은 경우에는요, 재건축 안전진단을 다시 추진하고 있는 미미삼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장인 뉴타운까지 반경 1.6km 이내에 있는 모든 부동산은 부동산 가격이 최근 1년, 2년 내에 급등을 했습니다. 자, 권역별로 하나씩 대표 역세권을 개발하고 있는 모습을 이 맵을 통해서 보고 있는데요. 자, 용산은 한 개의 자치구에서 2개의 대형 사업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민족공원은 제가 뺐죠. 민족공원이 27년도까지 점진적으로 또 개발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사실상 모든 용산구는 개발의 수혜 지역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5월 6일 날에 국토부에서 발표했죠. 국제업무지구에 위치한 국유지 30%를 아파트 8,000호로 공급하겠다라는 발표안인데요. 바로 그 다음 주에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지정이 됩니다. 이 네모박스 쳐져 있는 한강로와 삼강맨션은 캠프킨 부지 일대가 되겠고요. 나머지 시범아파트나 서부이천동, 정비창, 빗물 펌프장까지 다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아파트 8,000호 공급한다고 이 지역들을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했을까요? 아닙니다. 바로 그 과거에 자초되었던 국제업무지구 개발안이 용역 발주가 들어가 있고, 그 가이드라인이 마련이 되면 정부를 통해서 발표되는 시기가 내년도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아파트가 기존의 공급량보다 증가가 돼서 주거 비율이 조금 높아지고 상업 비율은 줄어들었다고 할지언정, 그 용산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부지 개발 사업이 내년도에 발표안이 예정이 되어 있었다는 사실이죠. 최근에 용산 문의 전화 주시는 분들은요, 이 뉴스를 통해서 아파트 8,000호 공급된 거 보시고서 놀래가지고 부랴부랴 매입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아닙니다. 내년도에도 부동산 가격이 오를 많은 개발안들이 잡혀 있겠고요. 당장 1년, 2년이 아닌 10년을 내다보고서 순차적인 발표를 통해서 용산은
아주 장기적으로 개발 호재가 다양한 지역이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이외에도요, 지금 용산 공원화가 27년까지 예정이 되어 있고, 사우스포스트와 메인포스트에 있던 미군 부대가 평택 험프리스로 이전했죠. 자, 이 험프리스 조성 비용을 LH에서 조달하게 됩니다. 국가에서 조달을 했고, 그 비용을 과거에 용산이 주둔하고 있던 베이스를 처분을 해서 다시 충당을 하는 건데요. 유엔사 부지는 11 건설사한테 1조 500억이 팔렸습니다. 그래서 주상복합안 개발안이 확정이 되었고요. 남아있는 게 수송부 기지와 캠프킴 베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이 보도자료는 2015년도에 나왔고요. 거의 소자본으로 투자하신 분들은 16, 17년도에 많이 매입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웬만한 용산 전세 끼고 주택 하나 매입하는데 3, 4천만 원이면 충분했거든요. 자, 이때 이 당시에 매입하셨던 분들은 다 지금 1억 이상 시세 차익을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2, 3천만 원을 단기간 처분하시려고 매입한 게 아니죠. 그 당시에는 임대사업자로 매입을 하시게 되면 준공공 8년짜리 같은 경우에는 재산세 50% 감면에 종부세 합산배제, 양도세 합산배제 특례 기간이 쏟아질 때입니다. 그래서 보통 대부분의 매입자들은 임대사업자를 활용해서 매입을 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 준신축 매물도 잘 안 나오는 이유가 이 부분에서 찾아볼 수가 있겠고요. 유엔사 부지는 매각이 됐고, 캠프킴 부지는 입지 규제 최소지구로 23년도에 또 매각이 예정이 잡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입을 하셔도 절대 늦은 게 아니고요. 캠프킴 부지가 입지규제 최소지구고요. 50층 높이의 대형 업무타운이 들어오게 되는 요층 지역입니다. 그래서 미리 선점을 하신다면은 정말 소자본으로 크게 영위할 수가 있겠고, 마찬가지로 수송부 기지도 매각 예정이 잡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캠프킴 부지가 개발이 예정이 되어 있어서 한강로와 삼강맨션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됐고요. 바로 이 허가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평당 1억 원 이상의 거래가 이 실거래 사례를 통해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캠프킴이 조성이 되면 그 가치는 더블 프라이스 이상이 예측이 되기 때문에 미리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모습들을 볼 수가 있겠고요. 이 이후에도 용산 혁신지구라든지 용산 병원 부지, 아세아 아파트 부지, 부영건설에서 또 고급 아파트로 개발하죠. 빗물 펌프장을 포함해서 다수의 정비 사업들이 예정이 되어 있어서 지금 소자본으로 하실 수 있을 때 하시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오늘 추천 부동산의 위치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캠프킴 72m, 경부선 지하와 30m 내에 위치를 하고 있고, 문배동 특별계획구역 내에 소재를 하고 있는 60세대짜리 주상복합이 되겠습니다. 오피스텔과 아파트 도합 5개 세대만 시행사 보유분으로 지금 현재 분양이 잡혀 있겠는데요. 임대가 확정적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요. 실제 투자 금액은 1억부터 1억 5천만 원까지입니다. 사실 1억 원 요즘에 은행에 예치해봐야 한 달 이자 얼마 될까요? 대출로 끌어쓴다고 해도요, 한 달 이자가 23만 원 정도입니다. 그냥 모바일 핸드폰 하나 바꾼다고 생각하시고 요충 지역에 소액 투자 할 수 있을 때 해라. 이 부분을 조금 집중해서 보시면 좋겠고요. 자, 아파트를 매입하실 분이라면 7월 30일 이전에 매입을 계약을 작성을 해서 실거래 신고를 완료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6.17 발표도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이 세금적인 부분이나 계약 진행은 제가 또 따로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본인이 특별분양 대상자라든지 아파트 청약 가점이 돼서 나중에 청약으로도 주택을 마련하고 싶으신 분들은 오피스텔 매입을 추천합니다. 오피스텔 매입은요, 주택수로 간주가 되지 않기 때문에 청약 사용과 전혀 무관하기 때문이죠. 본인의 향후 부동산 운용 수익 스케줄에 따라서 본인의 세금적인 스케줄에 따라서 오피를 매입할지 아파트를 매입할지에 대한 선택권은 본인한테 달려 있겠고요. 여기에 수반되는 세금적인 부분이나 부동산 운용 수익적인 부분의 자문은 제가 또 따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고요. 시장은 의외로 늦게 반영합니다. 그래서 미리 시드머니 있고 활용 가치가 없는 소자본이 있을 때 용산 이 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 베이스에 직접 수익을 받을 수 있는 이 요층 지역에 투자를 하라. 오늘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업로드가 조금 딜레이가 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빌딩도 그렇고 소액 투자도 그렇고 선반영 가격 가치가 선반영된 케이스가 많아서 좀 알짜 부동산 찾는 게 제한적이기 때문인데요. 그래도 꾸준하게 시청해 주시면 언젠가 내 부동산이 될 만한 알짜 부동산 제가 추천해 드릴 테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